안녕하세요. 네, 이번 이야기는 유동인구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들다 보니까, 전에 이미 여태까지 나왔던 내용들의 반복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래 걸릴 것 같진 않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 자랑 한번 좀 하고 갈게요. 딴 건 아니고, 예. 북미 정상회담 이후 특집에 관한 내용인데, 최근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한러 정상회담을 가졌었죠. 그때 나왔던 얘기가 북극 항로 개척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시베리아 횡단철도 이거는 뭐 경의선하고 동해선이 블라디보스토크로 넘어가는 전철이고 저기서는 이제 베이징 거쳐서 모스크바로 넘어가는 전철인데 뭐 어느 쪽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북극 항로 개척 이야기 나왔죠. 예, 제가 지난번 북미 정상회담 특집 때 북한의 항로가 개방되면은 우리나라 항공기들이 러시아의 북극항으로 갈 수 있다라는 내용을 꽤 시간을 좀 어느 정도 할애해서 설명했었는데, 예, 얼추 맞았습니다. 예, 제가 아무리 이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지금 동영상을 만든다 해도, 이거 만드는 족족 헛소리만 하면은 결국 이거 볼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전부는 제가 맞추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나도 이렇게 맞출 때도 있어요라고 좀 어필은 하고 싶어서 약간 제 자랑을 약간 좀 넣어봤습니다. 예. 유동인구에 관한 얘기가 시작이 될 텐데, 오래는 안 걸릴 것 같아요, 이번 이야기는. 일단은, 유동인구의 4요소. 계속 나왔던 이야기예요. 예, 주거. 단지 이제, 여태까지는 60만 강소구민 위주로만 했었는데, 양천구, 부천, 김포, 고양까지, 다, 유동인구 관점에서 보면은, 다, 강서구랑 강서구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거주인구들이 고정인구로서, 고정인구라고 하면 되겠죠. 고정인구.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강서구민인데 그 나머지 지역들도 다 잠재적으로는 고정인구로서의 가치가 있다. 예. 유동인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고정인구가 있으면 좋아요. 필수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사대문이죠. 대단위 아파트는 없잖아요. 직장 뭐 다 편의시설 주거 있는데 예. 그런 관점에서 볼 땐 예, 꼭 필요한 건 아닌데 강서 강서가 아니라 강남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 있으니까 일단은 주거. 그 다음에 최근에 트렌드가 직주근접이죠. 좋은 점을 보더라도 주거의 중요성 뭐 당연한 거고 직장 일단 19만 마곡에는 19만 일자리가 있는 마곡 지구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20개가 넘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러한 직장이 유동인구를 발생시키는데 나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뭐 사대문, 강남, 여의도, 상암, 판교, 쥐벨리 다 핵심은 직장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최근에는 뭐 이 중에서 강남, 상암, 판교는 직주근접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뭐 아파트가 좀 전체적으로 어르신 아파트긴 하는데 예. 하여튼 직주근접에서 직장의 중요성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직장보다 더 중요한 게 교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통이 아무리 안 좋으면 갈 수가 없죠. 유동인구, 유가 뭐 흐를유? 뭐 여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인구를 뜻하는데 왔다 갔다 많이 하려면 교통이 좋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교통이 좋지 않으면은 유동인구를 발생시키는데 큰 효과가 없다. 강남이 강남이 된 이유 1순위가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을 꼽더라고요. 더하기 경부고속도로. 당연히 이게 유동인구를 많이 발생시키는 70년대, 80년대에 큰 그런 밑거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다른 원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네, 여튼. 그래서 강서 같은 경우는 뭐 익히 알려진 5호선, 9호선 공철
김포공항 비행기 국내선 국제선 인천공항 갈 수 있는 길 올림픽도로 최근에는 이제 김포경전철이 개통을 앞두고 있고 대곡 서사선도 지금 공사 중이죠. 예, 교통이 좋아야 된다. 적어도 3도심 서울의 3도심은 모두 교통이 좋다. 예, 그다음에 시설 계속 얘기했듯이 집하고 직장만 있으면은 이동을 안 하게 되죠 사람들이. 자급자족 도시라고도 하죠. 예, 자급자족 도시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해당 지역에 갈 이유가 없어요. 예, 그래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제 강석으로 와야 될 이유가 필요한데 그게 시설이 되겠죠. 뭐 베이비 피어나 전시장이 있다거나 그러면 또 좋아하는 공연이 있다거나 미술관 미술 작품을 관람한다거나 비행기 보고 싶어서 한국박물관에 온다거나 문병을 온다거나 등등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 게 유동인구의 4요소입니다. 예. 그러면 유동인구의 본질이 무엇이냐? 4요소를 바탕으로 답은 꽤 확실하게 딱 필요성. 내가 저 지역에 가야 될 이유가 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은 유동인구는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서구민이 판교나 상암에 가야 될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대표적으로는 직장이 있겠죠? 그 다음에 행사라고 하면은 뭐 결혼, 돌잔치, 칠순, 팔순? 여튼 이러한 좀 행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그러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서 강서구민이 판교나 상암에 가야 될 이유,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별로 가보질 않거든요. 예외적으로 이제 상암 같은 경우는 이제 축구 월드컵 경기장 있죠. 그 다음에 하늘공원 한 10년 전쯤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사진 찍으러. 예. 그 다음에 판교는 잘 모르겠어요. 현대백화점이 판교 현백이 있는데 여기에만 뭐 뭔가 정말 특별한 게 있어 여기 아니면 없어 뭐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쇼핑 뭐 의류나 뭐 먹을 거 그런 거 큰 취미는 없어가지고 대다수의 뭐 쇼핑은 강서구민 기준이 뭐 타임스퀘어도 있고 롯데몰도 있고 현대백화점 목동점 있죠. 예. 또 그다음 롯데백화점 영등포점도 있고 다 그냥 차 안 막히면은 20분 거리에 다 뭐 스타필드 고양 이케아 고양까지 해서 다 있기 때문에 굳이 두 지역에 갈 필요성은 좀 모르겠고 실제로도 안 가게 되더라고요. 예. 가끔 이제 판교는 처제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이제 처제도 저랑 같은 강서구 사는데 그래서 멀어서 토요일 날 같은 경우 가끔 이제 판교로 출근하거나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저희 집 애들이 차 타는 거 좋아하거든요. 드라이브 삼아서 왔다 갔다. 토요일 아침에 가면 뭐 40분이면 가더라고요. 저희 강서구에서 판교까지 가는 것도. 네, 그리고 기분 좋게 드라이브 하는 식으로만 다니지 그 외에는 가본 적이 없고 상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이제 기름값 싸니까 고양시 쪽이 거쳐가는 정도지. 그 상암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간 적은 제 기억은 없어요. 예. 그런데 강서구민이 강남이나 사대문에 가야 될 이유는 있죠. 예. 실제로는 약속, 뭐 끝나고 사람들끼리 술자리를 갖는다든지, 누구를 만난다든지. 근데 강남이나 종로로 잡으면 약속을 잡으면 특히 이제 종로, 광화문은 그냥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견이 없더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뭐 중고 거래를 할 때 종로 3가역이나 종강역에서 혹은 을지로 3가역에서 거래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거래 장소 바꾸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종로 시절에서 직장이 종로 시절 때 예, 그런 식으로 사람들끼리 만남, 모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뭐 잠실 야구장 있죠? 야구장, 코엑스, 병원, 뭐 강남 삼성병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대문 같은 경우는 세종문화회관 있죠? 경복궁 있죠? 창덕궁 경복궁 등등 굳이 그냥 이적들을 내가 아무런 접점이 없더라도 가야 돼요. 갈 때가 있어요. 예, 놀러 간다거나 데이트를 한다거나 저는 이제 종로 시절에 바로 청계천 앞이 직장이었는데 6년 있었는데 한 번인가 갔어요. 6년 동안 청계천을.
그러다가 이제 여자친구 생기면 연애할 때 가게 되더라고요. 예, 그때 빼고는 안 가요. 저는 여튼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저희 회사 직원들끼리 하는 말이, 정작 청계천 앞에 회사가 있는 우리는 청계천 안 다니는데 청계천 보면 항상 사람 많더라. 뭐 그런 얘기 옵니다, 사람들이. 예. 그래서 강서구민이 강남에서 사대문에 가야 될 이유는 있어요. 예. 반대로 상암이나 판교 주민이 강서구에 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예. 첫째로는 비행기 타러. 싫어도 와야 돼요. 예. 그다음에 마곡이 완성되면은 좋아하는 공연이나 미술 작품 혹은 애들이 비행기 구경하고 싶어요. 아이고, 비행기 구경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뭐 가장 가까운 데가 김포공항이니까 항공박물관이 생기니까 그렇게 올 수밖에 없죠. 예. 뭐 강남구민이나 종로 쪽 사람들이 강서구에 와야 될 이유도 모두 마찬가지. 예. 특히 이제 에어포트 시티라는 장점 때문에 비행기. 그다음에 일단 직장이 마곡이다 보니까 이제 해당 직장인들이 이제 마곡 쪽 사람들 직장인들 업무 미팅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 밖에 뭐 아마도 좀 마곡이 되게 이런저런 크고 작은 행사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마곡 중앙광장부터 시작해서 식물원, 그다음에 뭐 한강변으로도 나갈 수 있죠. 예.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4월 달에 제가 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배우들 내한했을 때 코엑스에 간 적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배우들을 코앞에서 보려면은 전날부터 날 새서 사람들 기다렸다 그러더라고요. 전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퇴근하고 가봐서 6시 반인가? 그랬는데 주연 배우들 얼굴은 전혀 보지도 못했는데 여튼 그때 드는 생각이 그 정도 모르겠어요. 몇천 명 온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인구를 소화할 수 있을 만한 광장을 갖고 있는 곳이 강남, 그다음에 광화문, 사대문이죠. 마곡 정도가 우리 서울에서는 한계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마곡이 완성됐을 경우죠. 예. 그래서 마곡의 다양한 그러한 뭐 해외 스타들에 대한 호텔 있고 공항 가깝고 예 등등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충분한 유동인구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약간 정리를 하면은 상암 판교 주민들이 강서구로 올 이유는 있지만은 우리가 이쪽 지역에 가야 될 특별한 이유는 없다. 강남이나 사대문 사람들이 강서구에 와야 될 이유도 있고 우리도 강남이나 사대문 쪽에 가야 될 이유가 있다. 예. 결국은 필요에 의해서 한가해서 놀러 다니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필요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강서구가 유동인구를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얼추 좀 보이기 시작하죠. 다른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유동인구의 선순환 사이클인데 일단 60년대 시간대별로 좀 다뤄볼게요. 김포공항이 생겼는데 그 김포공항 현재 이용객 수가 1900만 국내선에 400만 국제선 하면 뭐 2300만 나오죠? 1년이면 이 정도가 이용한대요. 예. 뭐 물론 이 사람들이 다 강서구에 있는 건 아닌데 대부분은 그냥 비행기를 타기 위해 거쳐가는 곳일 뿐이죠. 현재의 강서구는. 미래에도 그럴까요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70년대에 아파트들이 생겨났죠. 강서구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70년대부터 2010년대 현재까지도 양천구, 목동, 김포, 부천, 고양 꾸준히 많은 집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90년대에 강서구에도 전철이 들어옵니다. 5호선, 9호선, 공철. 뭐 하도 많이 얘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김포경전철하고 대곡수사선이 생기는데 김포 시민이 이제 김포경전철을 내년에 이용하게 되죠. 다 김포공항에 집결을 해가지고 이 새 전철을 탑니다. 그런데 부천시와 고양시도 지금 대곡소사선 이게 부천의 소사에서 고양시의 대곡역을 잇거든요. 대곡역은 이제 GTX로 들어서죠. 예.
다 관련 시민들이, 물론 이제 모든 부천시나 고양 시민들이 다 뭐 김포공항역 이용해서 딴데 가라는 법은 없지만 상당수, 뭐 당연히 공항의 이용객들도 있겠고, 이러한 사람들이 다 김포공항을 거점으로 마곡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천시나 고양시까지 좀 거주 인구로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2010년대 들어서는 기업 입주, 현재죠? 시작됐죠. 예. 그래서 이 앞에 숫자 뭐 2,300만에 다만 거주 인구가 220만 될 것 같아요. 110에 300만이겠네요. 110에 200, 110에 125에 325만 정도가 나오네요. 예. 300만 거주 인구면 거의 뭐 인천이 300만 될까 말까 하고 부산이 300만 정도 되죠. 예. 이 정도의 거주 인구를 기본으로, 그 중에서 마곡 근무자는 19만 정도가 될 것이다. 물론 마곡에 근무한 사람들 모두 뭐 강서구, 양천구, 부천, 김포, 고양에만 사는 건 아니겠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타 지역 사람들이 마곡으로도 와야 돼요. 그 다음에 타 지역 사람들 마곡으로 오기 위한 교통 인프라 전철이죠. 충분히 있으니까 결국 이런 이 지역이 타고 전철을 타고 일로도 가는데, 마곡에서는 전철을 타고 일로도 갈 수도 있겠지만 일로도 가야겠죠. 서울 밖, 아니, 강서구나 양천, 뭐 김포, 고양, 부천에 다른 외를, 그 지역들을 벗어난 다른 지역들에서도 출퇴근을 하게. 예를 들어 네이버 카페를 찾아보면은 뭐 은평구라든지 다른 지역들에서도 이제 마곡 출퇴근에 관한 이야기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어찌됐건 여기까지가 현재죠. 예, 그러면은 2020년대 들어서는 공연장, LG 아트센터 있죠? 쇼핑몰, 스타필드, 서울식물원, 이대병원, 코오롱 미술관, 항공박물관, 김포공항이지만, 호텔, 전시장, 이런 것들을 2020년대에 들어서는 편의 시설들을 직장인들, 마곡 직장인들도 이용하게 되고, 강서구와 인근 주민들도 이용하게 되고, 이런 시설들은 외지 사람들도 비행기 타러 오고 직장으로 출퇴근하고 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도 옵니다. 전철을 통해서. 그래서 전에 직전 페이지에 이야기했듯이 상암이나 판교 주민들이 마곡이 완성된 후에 강서구에 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전 있다고 봐요. 네. 정말 보고 싶은 공연인데 그 마곡 LG 사이언스 홀 아트센터라 그러죠. 거기서 하면은 갈 수밖에 없게 되죠. 네. 그리고 전에 얘기했듯이 이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은 지역에 이런 시설들이 하나 정도만 있다. 그러면은 유동인구는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는 않아요. 특히 그리고 그 중에서 쇼핑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스타필드 고양이나 스타필드 하남, 좀 하남 못 가보고 고양은 한 번 정도 가봤는데 그게 끝이거든요. 쇼핑몰 하나로서 유동인구를 그렇게 크게 끌어올리는 효과는 없을 거라고 봐요. 다 이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그러지. 근데 다른 시설들이 같이 접목이 될 경우는 좀 달라진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는 쇼핑하고 아이들하고 아빠는 서울식물원 구경을 간다든지, 안 그러면 병문안을 갔는데 간 김에 미술 작품이 있어가지고 같이 본다든지, 그렇게 하면 출출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밥 먹으러 마곡 쪽 인근에 있는 식당들에서 밥을 먹게 되겠죠. 안 그러면은 뭐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제 서울, 뭐 일본도 그렇고 근거리 중국이나, 안 그러면 뭐 다른 타 지역 사람들이 김포공항 갔다가 오면서 쇼핑을 하게 되죠. 비행기를 타러 가다. 지금도 뭐 김포항 롯데몰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을 때 두 가지나 세 가지가 결합돼가지고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게 되면은 굉장히 좀, 이때부터는 이제 유동인구를 본격적으로 논하는 단계가 접어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좀 되게 이런 상황과 유사한 성격의 도시가 있죠? 강남. 네. 뭐 공항 대신에는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고 아파트 70년대부터 지금도 계속 재건축 다시 생기고 있죠? 뭐 전철에 말할 것도 없고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분당선, 신분당선 다 들어오죠. 뭐 2000년대 들어서 강남도 다양한 기업들이 강남에 입성을 하면서 근무지로서의 매력이 다 발산하게 되고 뭐 코엑스, 뭐 호텔, 그다음에 코엑스 그리고 박물관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병원도 많죠. 강남 한성병원이라든지 고속터미널 근처에도 병원이 있고 공원이 좀 약하긴 한데 또 코엑스 중앙광장처럼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집할 만한 장소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연장, 뭐 도곡동에 지금 아트센터도 있긴 한데 여러 가지 뭐 쇼핑이야 말할 것도 없고 고터, 코엑스 등등 이러한 지금 유동인구 선순환 사이클 모델에서 강남하고 강서만 되게 굉장히 좀 유사한 성격을 띠고 띈다.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상암은 시설이 없죠. 네. 병원 가려면 신촌으로 넘어가야지 상암을 벗어나서 쇼핑몰 당연히 없고 하늘공원 월드컵 경기장 정도. 그다음에 지벨리는 집이 전에도 얘기했듯이 직주근접이라고 할 만한 곳이 그렇게 많진 않고 판교는 교통이 강남 접근성을 제외하면은 과연 교통이 좋은 곳인지 전철역이 아직도 판교역 하나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좀 강남하고 비슷하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강남이 이런 엄청난 지금 유동인구를 보유하게 되는 이유가 강남 3구가 있죠. 거기다가 판교를 포함한 성남시, 과천시, 최근에 이제 하남, 수원까지 가세라죠. 예. 이런 인구가 거의 350만 이상인 것 같아요. 예. 엄청난 거주 인구를 기반으로 시설과 직장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관광이 들어가게 되죠. 예. 뭐 강남 스타일 싸이의 노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우연의 일치긴 하지만, 여튼 관광도시로서의 기능을 예, 갖게 되는데, 강서구도 저는 좀 관광도시로서의 기능 역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일본을 좀 자주 가요. 특히 도쿄를 최근에는 몇 년 동안 자주 다녔는데, 보통 첫날 아니면 마지막 날에 아사쿠사를 집어넣어요. 여행 일정에. 아사쿠사.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나리타 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도쿄 지역이 여기거든요. 아사쿠사. 네. 하네다로 가면 좀 멀어지긴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제가 좀 하네다 공항, 나리타 공항 접점을 섞어 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네다로만 왔다 갔다 하면 아사쿠사를 안 들리게 되는데, 나리타 공항을 갈 때건 올 때건, 혹은 둘 다 하면 이제 첫날이건 마지막 날이건 아사쿠사를 들리게 되더라고요. 공항과 가까워서. 강서구도 사람들의 좀 이목을 끌 수 있는 관광지가 좀 개발이 되면은 공항 가까우니까 첫날 일정 혹은 마지막 날 일정으로서의 그러한 여행 일정표의 한 편은 한 구석을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금도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 분들이 강석을 다녀가신다 그래요. 뭐 마구 기업 입주에 의한 뭐 비즈니스적인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다음 강서구가 지금 의료 특구라고 지금 열심히 이제 홍보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둘째 아이가 작년에 출생을 했는데 이제 Y조항 병원에서 태어났거든요. 첫째도 그렇고 둘째 보니까 중국인 산모분들도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조선족 분들인지 중국인 분들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이 식으로 뭐 시설들은 있어요. 관광지에 필요한 시설들은 네, 다 생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관광지로서의 기능까지 덧붙이게 되면은 공항을 곁들여서 한 되게 강남만큼의 유사성을 갖는 그러한 유동인구를 발생시키는 소스가 되지 않나 해요. 네. 그래서 지금 후반부에서 강남 얘기가 계속 나오죠? 예. 공통점, 직주. 강남과 마곡, 서울시 안에서는 아마 두 곳만 이게 공통점이 지금 해당이 될 거예요.
아까 열거했듯이 뭐 지벨리는 주거가 부족하고 사대문도 뭐 주거가 부족하고 상암은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인근 판교는 교통이 부족하고 참 그래서 물론 이제 절대 강서가 제2의 강남이 된다? 그거는 전 좀 무리라고 봐요. 강남은 3구인데 강서는 이제 구 하나로 지금 독자적으로 좀 살아남아야 될 그런 운명이거든요. 양천구가 확실하면 좋긴 한데 뭐 신월동에서 목동 가는 것도 전철도 없고 강서구 쪽 마곡도 전철이 없어가지고 652번 버스 같은 거에 의존해야 되는데 출근 시간이 이거 참 타기 힘들 겁니다. 여튼 그래서 이 장점을 서울에서 딱 두 곳이 갖고 있다. 직주 근접 플러스 유동인구. 유동인구를 발생시키는 교통과 시설을 다 갖고 있는 곳. 개인적으로 좀 마곡 같은 경우는 강서 같은 경우는 강남이 좀 미니 버전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직주 지난번에 언급했던 교통의 핵 이게 다 202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완성이 되면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패러다임의 전환. 강서구 인근 지역은 물론이고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 지역도 마곡 접근성을 논할 상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유동인구 때문에 마곡에 얼마나 가기가 편한가를 따지게 되거든요. 멀리서란 모르겠어. 은평 정도는 지금 슬금슬금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은평구 서대문구 5호선 라인이니까, 예. 그래서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지금 강서죠? 거의 절반 떼고, 이 정도까지는 동작, 은평, 관악,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곡 접근성이 대두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얼마나 쉽게 갈 수 있는가, 마곡을. 그 다음에 왜 마곡과 강서구에 가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그런 유동인구가 계속 늘어날수록 주거, 아파트 가격도 상승합니다. 왜냐면은 직장도 있고, 직장도 마곡에 있고, 시설도 많고, 교통도 좋고, 이러면은 살기가 좋다는 뜻이거든요. 살기가 좋다면은 당연히 집값의 상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살기 좋은 곳이 집값이 싸지는 않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강남도 막상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강남에 있는 직장에 다니면은 전철도 필요 없고 그 2호선, 9호선이 콩나물시루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강남 외에 사는 사람들이 강남에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전철이 미어 터지게 되는 거거든요. 강서구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 교통이 좋아가지고 뭐 굳이 강서구에 안 살아도 마곡 출퇴근하는데 지장이 없다. 지장이 없죠. 근데 5호선, 9호선 공철이 지옥철이 되면은 대국소사선, 김포경전철이 정말 초조금이 될 정도로 힘든 출퇴근길이 되면은 내가 진짜 더러워서 내 강석으로 오고 말지라는 생각이 들게 될 거예요. 근데 막상 와서 보면은 야 아프면은 병원 5분도 안 걸려요. 아이고 병원은 5분도 안 걸리고 뭐 애들 아이고 와이프는 쇼핑하고 나는 애들하고 공원에서 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와이프 애들 뭐 학교 보내놓고 와이프는 뭐 미술관에서 뭐 미술작품 관람한다든지 지금은 이게 강서구에서 이게 안 되잖아요. 뭐 미술작품 관람하려야 돼.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 가야 되는데 마곡이나 뭐 마곡 인근에 살면은 제가 아파트 편에서 얘기했죠. 무조건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마곡 접근성을 중시해야 된다는 게 애들 학교 보내놓고 짬 나는 시간에 미술 봐도 되고 공연 오전 타임 봐도 되고 그리고 끝나고 마곡 쪽이나 혹은 집 근처에서 식사하고 들어와서 이제 애들 오면 챙겨줘도 되고 좀 삶의 가치가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다음에 애들 아프면 병원 5분이면 가거든. 지금도 뭐 저 같은 경우 가끔 첫째가 지금은 안 그러는데 아기 때 뭐 지금도 아직 유치원도 안 가긴 했지만 새벽에 가끔씩 아프면 바로 미지메리 응급실로 가면 편하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유동인구는 집값을 올리는 중요한 수단이다. 왜냐하면 삶의 가치가 좋아지고 올라가고 살기가 좋아지고 유동인구가 많을수록 교통은 강제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교통의 핵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라는 게 이제 유동인구가 왜 중요한지. 얘가 없으면은 이렇게만 있으면은 판교도 최근에 많이 올랐죠? 예. 근데 저는 몇 년 안에 마곡도 판교를 쫓아가리라 생각을 해요. 예. 여튼 판교 같은 경우는 좀 제가 다음에 좀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 상암 이제 월드컵 파크가 있는데 엠벨리가 아직까지 추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제 우장산 3대장이나 아니면 마곡 수명산 파크랑 좀 비슷한 포지션이 된 것 같아요. 근데 2000년대 한 중후반만 해도 이제 상암 월드컵 파크의 기세가 좀 대단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어쨌건 그래서 유동인구 편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얼추 강서구에 대한 전반적인 개괄은 다 훑어본 것 같아요. 개요부터 교통, 직, 주, 유동력까지. 제가 좀 그래서 뭐 남는 건 직주유, 교통의 핵, 이 결과는 패러다임의 전환. 이라는 게 이번 편까지 해서 처음 이야기부터 지금까지의 최종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다음 이야기부터는 이제 좀 강서구 아파트의 부동산의 가치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한 필요한 재료들이 전부 다 지금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마곡, 그다음 강서구 아파트의 현재 위치, 그다음에 미래는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 말 다 믿으시면 안 되고, 예, 어디까지 참고사항으로 한번 좀 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강서구의 아파트의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만약에 좀 재료 준비들이 빨리빨리 되는 예정대로 일주일 텀 단위로 나올 수도 있을 텐데, 만약 과거 실거래가 뭐 200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실거래가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면 일주일 정도 늦어질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하는 대로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